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소씨가 또 오늘 마지막 영상으로 황영우 씨 사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황영우 씨 사태가 좀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는 영상 시작 이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황영우 씨 본인이 나서야 한다. 본인이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 정말 이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제가 살짝 띄워놓은 기사의 타이틀들만 슬쩍 눈으로 훑어보셔도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실제로도 이 황영우 씨에 대한 이 여론의 반응이요,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단 제가 먼저 전달드렸던 이 실화탐사대, 이 황영우 씨에 대한 방송을 이제 드디어 내일 모레 30일 날 방영을 앞두고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소개드렸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실화탐사대 게시판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게 무슨 팬들이냐라고 했는데, 이게 기사로도 났어요. 실화탐사대 황영우 학폭방송 예고에 팬들은 방송 중단,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실화탐사대가 황영웅 학폭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황영웅 팬들의 방송 반대 등 집단 항의가 터져나왔다. 이미 최근 홈페이지의 예고보기 게시판에 30일 방송분 예고 영상을 게재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제보자가 황영웅은 소위 일진무리와 어울리며 왜소하거나 약한 친구만 괴롭혔다라는 증언과 다른 동창들 역시 황영웅 씨 무리가 특정 친구에게 이상한 동작을 시키고 비웃는 등의 학폭을 일삼았다라고 한 증언을 두고 진실을 쫓는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이에 황영웅을 응원하는 팬들로 추측되는 네티즌들은 실화탐사대 게시판에 찾아가 온갖 악담을 쏟아붓고 있다. 실화탐사대의 방송 결정에 정확한 증거도 없다. 너희는 과거가 없냐 등 무조건적인 황영웅 감싸기에 나섰다. 황영웅을 응원하는 팬들로 추측되는 네티즌들은 실화탐사대의 방송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들은 편파 방송이다, 방송을 중단하라, MBC 시청 거부 등의 주장을 하며 황영웅 학폭 논란편 방송 중단을 요청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사태를 보고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함께 해주시기도 했죠.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실화탐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방송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더 이게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자, 실화탐사대 시청자 게시판인데 지금 보이십니까? 실화탐사대 황영웅 방송 중단해라, 구라 방송 하지 마라, MBC 실화탐사대 방송 중단해라. 자, 심지어 이런 MBC 결국 자폭하겠다는 건가? 짜그라질 MBC, 짜그라질 MBC, 폭망하고 말 MBC. 현행범 범죄자도 아닌 한 인간의 명예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나요? 사회적 교육 차원에서 파생된 학폭, 우리 모두가 가해자입니다. 청소년기 방황을 폐해쳐 그 길로 매장시키려 선을 가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 현행범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닌 황영우 씨의 인간적인 인권과 명예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되냐. 심지어 이 학폭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무지성 논리가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 모두가 가해자죠? 방관자였다? 맞습니다. 방관자일 수 있죠. 근데 심지어 가해를 하지도 않고 방관한 사람들 자체에게도 이렇게 지금 지탄을 하실 거라면, 지금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황영웅이라는 사람은 범죄자가 맞습니다. 상해 전과 이력이 있잖아요. 상해 전과, 무슨 전과가 됐건 범죄 전과 이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범죄자라고 칭합니다. 별다른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지금
이 공중파 방송에서 이진호 유튜버가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많은 추측성이 아닌 얼마나 많은 팩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다뤘을지 아직 오픈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도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황영웅 씨 팬들은 참 이상하다. 황영웅이라는 사람이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황영웅 씨가 정말로 지금 문제가 뭐 있든 없든 억울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 명확하게 따져봤을 때는 사실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억울함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소가 돼야 정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 황영우 씨의 팬덤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규탄하고 지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실화탐사대의 게시판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제가 계속해서 앞에서도 전달드린 내용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보이십니까? 작가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작가 수준 봐라. 유튜버들 돈벌이 수준이다. 심지어 유튜브 실명으로 60대, 70대, 80대 전화가 오고 통곡하며 옵니다. 정말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전화 받고 유튜버 이진호가 넘겨준 거 방송하는 거겠죠. 심지어 항의 전화하고 왔어요. MBC에 항의 전화하세요. 전화하니까 상담사가 전달한다고 합니다. 직접 통화는 어렵다고 하네요. MBC에 항의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와. 아니, 항의 전화를 안 받고 싶은 것보다도 못 받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실시간 단위로 전화가 오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국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태, 실화탐사대의 이 팬들의 방송 중단, 이런 폐지 요청도 아니죠? 폐지 협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와,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겨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보면, 자, 지금 뭐 정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학폭 주장하는 분들 20세 넘었으면 성인입니다. 성인끼리 무슨 학폭이냐. 뭐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황영은 방송 중단해라부터 심지어 2차 가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싸움이 나고요. 실화탐사대 당신들이 과연 공정성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용서를 왜 팬들이 하나요? 피해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도 팩트가 한 번씩 나옵니다. 야, 심지어 이건 뭐 요즘 핫한 사이비 광신도랑 다를 게 없다라는 비판마저도 받고 있고요. 심지어 이 황영우 씨 말고 팬카페 회장인 파라다이스 팬카페 회장을 취재해달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왜 우리 가수만 가지고 난리냐? 얘기도 있고요. 진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 MBC 제작진의 이런 의도를 응원한다라는 글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고,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실명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제작진 작가인가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황영우 씨가 아닌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도 막 거론이 되고 있고 무섭습니다. 약간 무서워요. 와, 무섭고 지금 보니까는 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실화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실명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오죽했으면 일반 대중들이요, 이 황영우 씨를 이렇게 무지성으로 두둔하는 사람들을 두고 조폭 같다, 깡패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하나둘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게 실체가 드러나고 있냐? 최근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황영우 밀어주기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 조사가 시작됐다고 했죠. 근데 드디어 불타는 토론회 제작진의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는 아니지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민원이 제기가 돼서 이것이 조사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몇몇 황영우 씨 팬들이 와서 한 이야기가 조사도 안 되고 있는데 너 왜 헛소리 하냐, 소문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하지 마라. 자, 근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의견 진술을 받았어요. 첫 줄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연자 황영우 가사실수 자막 표시 안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연히 실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첫 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 황영웅의 가사 실수를 자막으로 표시하지 않는 등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 민원이 제기된 이 MBN 불타는 트롯맨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4회차에서 출연자 황영웅이 노래 빈지게를 부르며 원곡의 가사가 지난날의 사랑아 라고 한 부분을 지난날의 사람아 라고 잘못 불렀음에도 우측 하단 이 부분이죠. 흰색 자막으로 동일하게 해당 가사 자막을 고지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출연자들과 다르게 황영우 씨만이 특혜 의혹이 있을 만큼 이 자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받았다라고 합니다. 본래 불타는 트롯맨은 출연자들이 가사를 잘못 부르는 경우 해당 부분을 자막으로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표시하며 출연자가 가사 실수했음을 시청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필이면 다른 방송도 아니고 황영우 씨 방송분에서만 유일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타 참가자들이 가사를 틀린 경우에는 자막으로 틀린 부분을 부각했으면서 황영웅이나 황영웅이 포함된 조의 팀원이 가사를 틀리면 이것은 내보내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민원 제기를 받은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28일, 바로 오늘입니다. 서울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늘 열렸어요. 여기에서 한 위원은 특정 출연자를 비호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편파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로 보여진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특정 출연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위원장 역시도요. 상당히 이상하다. 다른 색깔로 가사를 참삭하듯이 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감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건데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의 가사만 표시하지 않는 걸로 봐선 이 사람들을 우승 또는 준우승으로 하게끔 도와준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조작의 하나이고 우연히 실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왜 그랬는지 의견 진술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 김유진이라는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경연 프로그램 출연자들과 응원하는 시청자들에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조항과 관련하여 객관성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 고민은 되지만 문제없다고 보기도 힘들다. 한마디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항을 딱 객관적으로 적용해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 사태가 아무 문제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도요. 이 사안이 규제 영역에 포함이 되는가에는 의문이 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다. 결국 권고 의견을 이 제작진 의견 진술이 되도록 의결됐다라고 합니다. 제작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불타는 토론회는 계속하여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황영웅 씨를 비슷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 이 고발 민원이 접수가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심지어 한 유튜버가 불타는 트롯맨 출연 제안을 받으면서 순위 보장을 약속받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경찰 고발을 한 당사자가 한 유튜버가
나도 불타는 토론맨 출연 제안 받았는데 그때 내가 어느 정도 순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영상을 제출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MBN 불타는 토론맨 제작진은 28일 바로 오늘이죠. 프로그램 섭외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내정했거나 순위를 보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결승전에서 실시한 대국민 문자투표 금액은 최종 정산을 마치지 않은 상태다. 경연에서 자진 하차한 황영웅의 유효 문자 투표 금액은 절차에 따라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아울러 내정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바로 이거죠. 순위 보장을 받았다라는 그 유튜버 또한 논란이 될 여지를 인지했는지 즉시 영상을 삭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황영우 씨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만약 우승한다면 우승 상금을 기부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불타는 토론맨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영우 씨로 인해서 벌어들인 문자투표 수익을 기부하겠다. 자, 이런 결정 누가 내릴까요? 저는 과감히 이 불타는 토론맨 제작진의 총괄 수장이자 제작사의 대표인 서혜진 PD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서혜진 PD가 황영우 씨가 결승 무대 때 아직 2차전이 남아있음에도 우승하면 상금을 기부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그 멘트가 이진호 유튜버도 저 자체도 황영우 씨 혼자 생각해내기에는 어려운 멘트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것은 소속사 또는 제작진 측에서 분명히 팁을 알려준 거다. 그러니 황영우 씨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기부 이야기를 한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불타는 토론맨 제작진에서도 황영우 씨의 투표 수익을 지금 기부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작진이 황영우 씨가 기부하려고 했던 모습을 따라하는 걸까요? 아니면 황영우 씨가 그 당시에 기부란 이야기를 했던 이유 자체가 제작진 또는 소속사 측의 어떠한 의견이었을 가능성이 클까요? 이건 뭐 10명 중에 한 9명은 제가 두 번째로 말한 상황을 더 높게 판단할 겁니다. 그랬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황영우 씨가 지금 완전 하차하고 완전 지금 뭐 실화탐사대에 나온다라면서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지금 막 난리가 났죠. 근데 불타는 토론맨 제작진은 오히려 황영우 씨의 문자투표를 똑같이 우승 상금을 기부했다라는 멘트처럼 투표도 기부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부가 필살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부가 필살기가 아니에요. 옛날처럼 무슨 범죄자 조폭, 두목이 목사가 돼서 기부 많이 한다고 용서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죗값을 확실히 치르고 뉘우치는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대중들의 마음이 오히려 돌아서죠.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잘못해도 그냥 기부해버리면 되겠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황당한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황영우의 굴욕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에서도 거부당했다. 자, 이진호 유튜버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보통은 이 투표처에서,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이런 특전이 제공이 되면 보통 서울 지하철 내부에 있는 스크린에 가수의 광고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 지하철 자체에서 이것을 거부했다. 그것이 공지로 올라왔고 결국 5개 광고판으로 이렇게 대체가 됐다.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굴욕적이다라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언론사들 입장에서도 황영우 씨가 굉장히 어떻단 얘기입니까? 참 처량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실화탐사대 게시판에는 황영우 씨를 응원하는 이런 팬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황영우 씨가 억울하다. 방송을 폐지해라. 지금 일반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고 그야말로 어떻죠? 엉망진창의 상황들이 지금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사태가 진정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밝혔던 사실 중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학폭 황영웅 경력도 거짓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력도 거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요? 뭐라 적혀져 있느냐? 유니폼을 공개한 D사 근무한 적 없다. 지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늘 이진호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근데 하도 이 황영웅 씨 팬들이 이렇게 실화탐사대 이 MC인 신동엽도 과거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가 그럼 신동엽부터 털어보자 라면서 아예 그냥 투명하게 공정하게 털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말이 나왔느냐? 6년 생산직 근무를 한 경력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답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이 황영우 씨가 이렇게 예전에 근무했던 사진이 이미 여기저기에서 떠돌았었고요. 심지어 사과문을 통해서 6년 동안 공장에 성실하게 다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일했던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했다라고 했는데 황영웅이 입은 유니폼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D 업체의 유니폼이다. 황영훈 관계자에 따르면 황영웅이 이 업체에서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듣고 직접 D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황영웅 씨는 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와,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작했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이진우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약직이 인턴이라면 더 이상하다. 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비정규직은 2년마다 회사를 나가야 한다.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아닌데 6년 동안 인턴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계약직은 아무리 길어도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나가야 합니다. 근데 2년마다 갱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이 맞을 유일한 가능성은 이 업체 내에 있는 또 다른 하청업체가 그곳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우건설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대우건설 하청업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황영웅 씨가 6년을 근무했다라고 증언해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청업체건 실제 대기업이건 전부 다 업체분들끼리는 서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서 미스터 트롯 방송을 할 때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생산직으로 6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노래가 포기가 안 돼서 사직서를 내고 무작정 올라왔다. 이 미스터 트롯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불타는 트롯맨인데 어찌됐건 이 사과문에서도 수년 동안 공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삶을 배워왔다. 노래가 간절히 하고 싶었고 과거를 반성하며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싶었다.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구성원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황영웅 씨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가난하게 어머님과 생활했다라고 해서 많은 팬들이 확보가 된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뭐라 적혀져 있느냐? 흑수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황영우 씨 아버지는 젊었을 때 에쿠스를 끌 정도로 부유했다. 울산에서 원룸 분양을 하던 사업을 해서 상당히 부유했다.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접었다가 또다시 개설했다. 결국 왜 황영웅은 항상 아버지를 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황영호 팬덤의 공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실화탐사대 작가들의 번호가 이 팬클럽에 공개가 되어버려서요. 각종 인신공격과 업무 방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 번호가 노출된 작가들은 현재 황영호의 실제 소속사라고 밝힌 우리 엔터테인먼트와 연락을 주고받은 작가들의 번호라고 합니다. 이 제보 전화로 항의 전화가 미친 듯이 이어지고 있고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도 공개하라는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황영웅 씨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했던 친구 한 명이 실화탐사대에 황영웅 측에 서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끊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가 전과를 얻게 된 이 상해 피해를 준 친구가 초중고 친구가 아니고 사회 친구다. 피해자 생일에 피해자 친구들이 있었지 황영웅의 초중고 친구는 없었다. 현장에 없었던 친구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심지어 명확하게 수사기관에 의해 밝혀진 내용인데 자꾸 허위를 이야기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진호 유튜버는 정말 황영웅 씨가 잘못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제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입증을 해주게 되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자신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지금 엉망입니까? 얼마나 엉망 사태인지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만약 정말 황영우 씨가 공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아버님이 굉장히 능력자였고 부유하게 생활을 해 왔었던 것인데 이것이 만약 정말 컨셉을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되는 순간 와, 이 여론 제가 볼 때는 좀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이 사태는 수습되기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태를 주목하고 계실 텐데 어찌됐건 이제 목요일이 되면요. 모든 것은 수면 위로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사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충격적일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도 과연 황영우 씨 팬덤들은 여전히 무지성으로 그를 옹호하고 2차 가해를 하고 나아가서 제작진에게도 피해를 주고 심지어 이것조차도 지금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일 수 있는 것도 과연 해명을 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아비규환인 것 같습니다. 소씨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잘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추적을 해서 우리 수호천사님들에게 계속하여 좀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비난이 있겠지만 저는 계속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티스트님의 소식으로 돌아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